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시험이죠.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2022년 시험을 보십니다. 2022년 시험에 권은성 전공체육을 선택하신다면 했을 때 합격 전략,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초수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그죠? 2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각각 다르실 텐데 일단 초수 선생님들은 초수답게 공부하는 거 추천할게요. 초수생들이 초수생답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그죠? 완벽하게 암기, 이해보다는 암기 우선. 물론 이해가 있어야지 암기가 되고 암기를 해야지 이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암기, 이때 암기는 기본적인 용어, 기본 용어, 기본 이론, 완전 기본이지 기본. 근데 이때 기본이란 얘기는 다 기출을 근거로,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를 근거로, 기출 문제로 근거로 자주 빈출되었던 내용들, 빈출이 잦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용어, 기본적인 이론, 그죠? 맞출 거를 맞추자는 전략이 합격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지 많이 안다고 이게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아주 깊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수생들은 진짜 초수생답게 공부해서 초수생다운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냐요? 초수생들 그냥 일단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의심 갖지 않기. 하라는 거 예를 들어 이래요. 이론 강의 나가기 전에 어떤 스포츠 교육학을 나간다. 이랬을 때는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하면 그 파트에 대한 목차 정리 정도, 그리고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대략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시험화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된다는 걸 감을 익힙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다시 그 목차 정리한 내용에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형광펜 칠했던 것들, 그리고 밑줄 그었던 것들, 별표 쳤던 것들을 그 목차 정리한 것에 복습용으로 한번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아주 중요한 것 중심으로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암기까지 병행하시면 그날 그 주 복습하는 정도. 그리고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한 7월달, 8월달 되면 처음에 봤던 내용들이 완전 내게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것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 거 되는 시간을 다시 만들면 되고요. 그치? 그래서 초수생들은 초수생답게, 그죠?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해 주십니다. 너무 욕심부려서 고득점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거 다 맞추자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년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가 왜 점수가 좀 안 나왔을까를 일단 분석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자기 분석. 그렇죠. 문제 적용력이 떨어졌는가, 아니면 키워드가 누락이 돼 있었는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암기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너무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닌가, 그죠? 너무 넓게 공부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임용시험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펙상 그렇게 내세울 건 없는데요. 확실한 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100% 합격합니다라는 사기는 못 치겠고, 그죠? 따라오시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죠? 디딤돌의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2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자기 분석이 우선이다. 올해 기출, 2021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과목에 좀 미스는 없었는가,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지금까지 책을 그냥 읽기만 하셨다. 그럼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내가 정리만 했다. 그럼 그 정리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들이 좀 병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점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암기를 못했던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던지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뭔가를 더 중요한 걸 놓쳤던지.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히 분석하고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초수가 됐건 아니면 2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이 됐건 시험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나 어렵고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자기와의 전쟁이고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 본인 스스로를 넘어서는 순간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늘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합격 전략들 하기 전에 대략적인 임용시험이 어떤 것들 보는가 한번 봅시다. 자, 시험 초수생들을 위한 길이죠, 이거. 자, 시험명 정확히 얘기하면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입니다. 고시라고 하기도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시험이고요. 일단 임용시험 자체는 주관식이고 주관식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만점이 없다. 80점 만점이 없습니다. 우리 전공 80점이 만점인데 역대 주관식에서 80점 만점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만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출제자들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대략 5점에서 6점 이상인데 그것까지 맞추려다 보면 나머지가 빵꾸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빵꾸? 자, 80점입니다. 80점 중에 내가 목표한 점수는 대략 70점으로 잡아봅시다. 출제 선생님들 혹은 출제진들한테 물어봤을 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략 64점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공은 64점 컷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권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64점이라는 점수가 왜 나오냐 했을 때 대략 빈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한 7점에서 8점 정도 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잡아가려는 욕심을 일단 버려주시고 6점에서 7점 뺀다 싶으면 72, 3 정도 되겠죠. 그럼 72, 3 정도에서 또 실수할 가능성. 인간이 신이 아닌지라 항상 1, 2점의 실수는 좀 종종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신이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대략 70점을 목표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70점 이상 정도까지는 제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마지막 특강까지 다 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4점 정도를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컷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내줬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 간 학교 A, 학교 B, 학교 C 간에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조금 더 쉽게 출제하라고 하는 추세인 건 확실해요. 작년하고 재작년 보시면 교육학도 조금 더 쉬워졌죠. 교직 논술에 가까워질 만큼 좀 쉬워지는 추세가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학원 강의에 길들여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면 학원 강사 아닌 것 같지만 학원 강의에 너무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교육과정 평가하는 의도도 있고 대학 간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요거를 적정한 선에서 맞추려면 문제는 쉬워야 된다라고 평가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자들은 컷을 64점 정도로 잡고 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시험 선정 시험이고요. 쭉 확인하고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1차 시험에 교육학이 있고 전공이 있고 전공 A하고 B가 있습니다. 기평하고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전공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서술형도 거의 기평에 가깝습니다. 대략 서술형 한 문항당 4점인데 그 4점의 배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점. 한 문장에. 이게 1번이다. 1번 문항이 4점이면 시험지 작성 요령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서술형 1번 문항이라고 하지만 칸이 하나, 둘, 셋, 네 줄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작성 조건을 봐도 1, 2, 3, 4 딱 끊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한 줄이라는 얘기는 키워드가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쓰라는 거죠. 그럼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입형 문항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고 서술형 자체는 기입형을 그죠?
기입형을 한 2개 정도 묶은 정도의 시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입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공부하는 방식은 같다.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칼같이 암기하시고 칼같이 적용하는 능력만 길러주시면 합격은 무난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뭐 있나? 자, 출제 영역 한번 볼까요? 교과 교육학이 대략 80점 만점에서 대략 27에서 30% 사이거든요. 꽤 비중이 높죠. 그런데 교과 교육학이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할 것들은 많은데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가교육과정의 문제. 국가교육과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에서 내려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 신호등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 있죠.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파란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지 않는다는 거는 완전 단순암기죠. 국가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단순암기가 필요한 출제의 범위.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아마도 올해면 2020년이죠. 21년이구나. 21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다시. 그럼 지금까지 시험은 2015 국가교육과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제 다시 바뀌어서 21년 국가교육과정이 아마도 여름쯤에만 나올 예정이에요. 시행은 언제부터가 될지 확실하게 단어는 못하지만 21년도 국가교육과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2015년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2021년으로 개정해서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교육과정을 또 다시 선생님들은 둘 다를 봐야 되는 이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한량이 좀 늘죠. 20년에 공부해서 21년도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보다는 공부해야 될 양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사실.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그럼 다시 2021년 국가교육과정이 나온다면 어떤 관점에서 변화되었는가? 그죠?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혹은 변화의 주 특징은 무엇인가가 주된 기출문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중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이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죠. 요거는. 그래서 여름쯤에는 요 부분에 대한 특강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교육학 안에 교육학 안에 개정교육과정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학, 그죠? 측정평가, 생리학, 역학, 철학, 윤리, 심리학, 사회학. 자, 요 파트는 스포츠 심리학하고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 크게 변별이 없습니다. 물론 출제자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어떤 한 해는 스포츠 사회학이 변별이 될 때도 있고 어떤 한 해에는 스포츠 심리학 안에 한 문제 정도가 변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심리학하고 스포츠 사회학은 크게 변별력은 없는 과목이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목차 잡고 했던 얘기 반복이죠. 목차 잡고 중요한 거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면 대략적인 것은 다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 자, 남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만 측정평가, 생리학, 역학 요 파트가 좀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처음에 접할 때 무슨 외래어인가 싶어요. 아세틸콜린이 됐건, 그죠? 신경전달 물질이 됐건,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친숙하지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운동생리학이고, 측정평가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가지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파트 때문에 좀 어렵다 느끼고요.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물리 개념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기본이 좀 약하면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요 과목 3개 정도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과목들인 건 사실이고 한 번 공부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닌 과목은 사실입니다. 요거에 조금 중점해서 시험 공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체육사, 철학, 윤리학 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는 진짜 너무 어렵고 쉬울 때는 좀 많이 쉽게 나옵니다. 이것도 출제자가 누군가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1년도 시험은 철학에서 출제됐고요. 2022년 하기 전에 2020년도 시험은 윤리에서 출제됐습니다. 체육사는 늘 한국사가 됐건 서양사가 됐건 나오는 파트고요. 그럼 철학 윤리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는데
자, 요게 20년에 출제됐고 철학이 21년에 출제됐다고 해서 내년엔 다시 윤리 쪽에서 출제되겠구나 생각하고 이걸 안 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누군지는 막판에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겠다. 막판에 돼서야 조금 더 비중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결정해야지 미리부터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병행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내용학까지 이렇게 빈출됩니다. 자, 들어가서 그러면 제 연간 계획을 보시면요. 저 성격이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냥 이론. 기본 심화도 아니야. 그냥 이론. 줌 교재라고 하기 때문에 줌 이론.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작년 커리큘럼하고 좀 달라졌던 거는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강론서 중심, 그러니까 대학 강론서 요약하지 않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강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강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할 시간이 좀 없었고 강의를 보는 거에 치여서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지가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과 제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그냥 줌 이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이론 갖고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느끼기에. 안에 있는 내용은 전체가 다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요약서라서 선생님들이 체감하기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요약은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용을 좀 줄인 형태로 만들어진 요약 편저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같은 경우가 다 없어졌으니까 책이 얇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얇은 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는 좀 책을 좀 읽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대학 강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혹은 그것과 관련된 강의가 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작년에 찍었던 영상들을 다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어떤 책, 어떤 페이지 조금 더 참고하면 선생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에서 찾아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전체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찍었던 내용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4월은 이론 강의가 있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다. 1년 전에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등 기출문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지도사 기출문제. 그러니까 꽃입니다. 연간 커리에서도 꽃이고 기본적인 출제되는 문제에서도 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공 80점 만점에서 대략 60점 이상은 빈출되었던 기출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게을리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출에 대한 답만 공부하셨을 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뭐 기출이야. 기출에서 뭐가 나왔는데 기출에서 많이 나온 느낌이 아닌데 기출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합격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기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기출문제를 답하고 문제만 확인한 공부로는 절대로 적용한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제 수업에서 진짜 충실하게 다뤄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출 강의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믿고 오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자,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가 있고 9, 10월 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커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 4월 들어가시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교육학부터 하고 생리역학, 철학윤리, 심리사회 파트. 교재가 각각 한 권씩입니다. 1, 2, 3, 4, 5 5권이 필요하고요. 교재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교재 한 권당 한 12,000원, 11,000원. 그럼 대략 한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한 5만원 선? 생각보다 별로 비싸진 않죠. 자, 그래서 요약서로 된 교재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순차적으로 발간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월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출판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요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그랬죠. 요 강의를 들을 때 대학 원서들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찍었던 강의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어떤 강의를 찍었냐? 교과교육학, 내용학 측정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다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보세요. 스포츠 교육학 측정평가 이론과정 나갈 때 제가 어떤 페이지는 요 책을 좀 참고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조금 들어가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몇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 읽고도 그 부분 강의 듣고 책 읽어도 이해가 좀 약하다 하시면 그 부분은 들어가서 그죠? 확인하시면 돼요. 작년 강의로. 전체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강의 전체는. 너무 많아. 선생님들. 너무 많으니까 예습용 혹은 복습용 강의로 제공해 드리는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 강의는 진행하고요. 그리고 카페에 질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사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권은정 전공체육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틈틈이 선생님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는 아마도 선생님들 자주 들어오시면 아시다시피 뭐 준마스터 선생님, 신수석이 선생님들 그분들은 다 고득점으로 합격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항상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분들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무급으로. 자, 갈게요. 학습자료 예시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수업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복습용으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올해 출제된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우리 중교재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2021년도 기출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면 교재 내에서 스포츠 교육학 내에서 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복습할 때 이런 것들 있고 키워드 잡아서 공부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가 뭐 형광펜이고 별표고 이렇게 쳐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겨놨다. 그럼 선생님들 이게 중요하구나 확인했잖아요. 그럼 자 복습 자료 넘기겠습니다. 자, 빈칸 들어갈 행동수정 전략을 각각 한번 써보시고, 그쵸? 키워드 중심으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고민하시고, 그러면 기입형 문제에 대한 적용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용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이론 수업 듣고 이론 수업에 대한 정리 마치면 여기도 한 번씩 풀어서 교재를 통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기반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게 만든 비계 문제 같은 것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틈틈이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더불어 이런 것들은 예습용이나 혹은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1월부터 4월까지 강의할 때 기출문제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좀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강론서 강의는 좀 건너뛰고 줌 이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좀 풀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강의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할 예정. 자, 5, 6월 기출 이게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제일 중요한 강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쩌면 제가 제일 잘하는 강의, 자신 있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자, 5, 6월 강의는 대략 기출문제 분석하고요. 문제 푸는 능력도 좀 보고요.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들이 빈출됐는지도 보고요. 답안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의 연습도 좀 하고요.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조금 더 잡아서 들어갈 것들은 무엇인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까지 자, 해드릴 예정.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문제화 시켜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이에요. 항상 새로운 이론은 늘 나오기 마련이고, 그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실제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7, 8월은 각 과목별로 하위 파트별로 영역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데 신이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항상 이론서가 출간이 되죠. 2021년도 출간되는 이론서들, 대학 강론서들 혹은 출제자로 되실 분들의 책들이 21년도에 나온다면 이론 강의에선 아마 못 다뤘을 거예요. 그치? 1월부터 4월까지는 다루기는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상반기쯤에 아마 나왔던 책 이론에서 좀 필요한 것들, 새로운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화시켜서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 각 영역별 모의고사는 만점 전략이 아니라, 그죠? 이론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 변형하는 능력, 기출 문제인데 좀 변형해서 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문제화시켜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드린가,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영역별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론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선생님 왜 문제로 내십니까?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아마도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겠죠. 이론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는 다뤄질 예정이다. 그래서 이때는 줄 1회에 강의가 진행되니까 선생님들은 7일이잖아. 일주일이면 7일. 그중에 하루 강의가 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다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7, 8월부터는. 그래서 시간을 그때는 정말 잘 활용하시고 이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석차하고 그리고 점수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 것. 이론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죠. 작년하고 다르게 추가했습니다. 3회를. 3회를 추가한 이유는 조금 문제 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 수험생 선생님들은 올해 시험을 봤던 분들은 뭐 선생님 뭐 8회 모의고사 시험 보러 온 느낌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 입장에선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3주를 추가해서 문제 풀이가 진행되고요.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제가 의외로 촉이 좀 좋아서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이론 내용 강의 중에 이건 올해 나옵니다 이러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촉발이 좀 좋아서 직관력 조금 좋은 편입니다. 원래 여자들이 그 눈치 이런 거 좀 빠르잖아요. 그죠? 남자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게 왠지 느낌이 쎄한데 이러면 그 애는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 좀 종종 벌어져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강의에 다뤘던 주된 내용과 그리고 기출 변형한 내용 그리고 출제자들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가장 실제 시험하고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선생님들한테 제공됩니다. 문제도 잘 만드는 편이니까 이것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준비사항, 계획. 자, 선생님들 장기 계획을 임용시험 합격이죠. 1월부터 6월까지 계획. 기출문제 완벽 마스터하기. 이론 플러스 기출. 그죠? 6월부터 11월까지 계획.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하고 중기 계획을 좀 세우고 그 중기도 월별마다 좀 세우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하루 일과를 시간별로 쪼개서 몇 시부터 몇 시에 눈 뜨고 이런 거 있지, 선생님들. 이거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일과표. 7시 기상. 8시 밥 먹기, 9시에 도서관 도착, 11시까지는 뭐 하기, 12시까지는 뭐 이런 거 세우잖아. 이거 다 의미 없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못 지킨다고. 아침 7시에 못 일어난다고, 선생님들. 이거 7시 못 일어났으면 그날 또, 오늘 또 7시에 못 일어나, 9시에 일어나갖고 7시 못 일어났으니까 다 안 한다고, 뒤에 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전공에 대한 계획은 분량입니다. 매일매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복습을 하겠다. 그래서 몇 페이지 정도를 하루 분량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페이지 분량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않으면
친구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술 먹자 해도 나가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딩 같은 계획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진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달성하는 게 습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는 좀 정말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 정도도 뭐 있으면 좋겠고, 내가 술 먹고 기분 푸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 1회 정도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시간도 계획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량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죠? 줌 강의가 줌 스포츠 교육하기 첫 해에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나갔다. 그럼 다음 주는 그죠?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복습이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분량마다 하루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게 습관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 계획표, 일주 계획표 빠듯하게 세우지 마시고 그죠?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큼 계획 세워서 그대로 따라가기. 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선생님들. 이거. 목표 달성했을 때 기쁨.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것을 성취감을 느끼면 앞으로 갑니다. 7시에 일어나는 걸 못 지켰어. 앞으로 못 가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딴 거 없고 동기입니다, 동기. 내 동기. 내 동기는 누가 키워요? 강사가 못 키워주죠. 선생님 스스로 키우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기를 높이려면 뭘 세워야 돼? 계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돼? 분량. 그죠? 지킬 수 있는 분량이 곧 계획이 될 것. 자, 두 번째, 예습하고 복습. 이거는 말해 뭐하니요? 그죠? 말해 뭐해, 이건. 아무도 못 해줘요. 이거 예습시키는 거, 복습시키는 거, 복습하는 거. 이거 뭐 강사가 아무리 백날 첫날 떠들어봤자 안 하면 뭐 다 땡이지. 이거 자기 공부. 예습하고 복습은 자기 공부입니다. 이거 해야지 합격하는 건 뭐 당연하고. 강의 듣기 전에 예습은 필수인데 어떻게 예습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목차 한번 적고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한번 눈으로 보고 오세요. 그게 예습. 그죠? 예습. 강의 듣고 나서 복습 어떻게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끝나고 나서 중요한 키워드 백지에 한번 써보고 그 백지에 써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점점 판을 키워가는 습관은 실제 강의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인 편견. 선생님들 여기 선수 출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저와 같이 무용전공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걸 해도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보러 갔었는데요. 와, 차에 앉는 그 순간이 벌써 공포를 느끼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운전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브레이크 밟고 엑셀 잡는 거 자체가 부담이고 무서움이었거든요. 공포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그게 뭐가 됐건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딨어. 걷는 것도 선생님들 생각해봐. 우리 아기 때 그죠? 기어다니다 걷잖아요. 걸으면 그 걷는 과정까지 얼마나 그 아이가 인내 시간이 필요했겠어. 걷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보지 않았으면 더 어렵고 이건 어떤 누구를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죠? 쉽게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공부하면 나중에 망각도 빨라서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공부한 걸 다시 많이 반복해서 봐야 되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해가 되면 그건 오히려 나중에 보지 않을 만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 어렵다. 다 어렵다. 다 어렵다. 누구든 다 어렵다. 그죠? 누구든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어렵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보실 거라면 처음은 누구나 어려울 테니까 내가 조금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 그죠?
시간이 가면 되겠지.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 번 더 보고 다시 보고 세 번째 볼 때마다 좀 달라지겠지. 스스로에 대한 좀 이쁘다 기특하다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견,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당일날 배웠던 내용을. 불가능합니다. 저 강사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까먹습니다. 10년째 했으면 거의 신처럼 자동암기가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 많습니다. 그 누구나 가능한데 완벽하게 이해, 이거 내려놓습니다. 강박이야, 강박.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완벽한 거는 세상에 없다. 이건 욕심은 버리자. 좀 정확하게 가져가려는 습관은 훌륭한 자세인데 이거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이러기는 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배운 내용은 무조건 다 외운다. 무리입니다. 그죠? 9구단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7단은 쉽다. 8단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외우나? 그 몇 번을 외우니까 제대로 외워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9구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임용시험,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 한 번에 다 외워질 거라고? 불가능. 오늘 한 내용은 무조건 다 외울 거야. 그럴 수 없다. 무조건 암기 불가능.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반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나는 스터디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스터디. 자,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람들 만나는 관계에서 얻는 상처, 그죠? 말로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스터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관계가 좀 중요한 작업인데 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내용 아니면 궁금한 내용은 카페에 열려 있고 현직 선생님들이, 그죠? 합격한 선생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 달아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스터디가 필요한가? 그럼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스터디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잡고, 암기가 필요해서 나가는 스터디인가? 그죠? 내용을 좀 말로 설명하면서 나는 이해하는 타입이니까 설명하기 위한 스터디인가? 뭔가 스터디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스터디를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단순히 선배들이 스터디 하라고 했으니까 스터디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가 됐건 목적의식 있는 스터디를 하시라. 안 하셔도 상관없다. 이것은 자기 선택. 그죠? 사람들 만났을 때 힘들다, 아프다, 말로 상처받는다? 그럼 굳이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충실히, 당연하든 충실히 하십시오. 자, 이거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 것. 예를 들어 이래요. A 강사 선생님은 가르쳤다. B 강사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 있는데 A 선생님은 한 내용, B 선생님은 안 한 내용, C 선생님은 안 한 내용, D 선생님은 한 내용. 이렇게. 제가 보는 성이 B다. 그럼 이렇게 스터디를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들이랑 모였어요. 나는 모르는 내용이야. 그죠? 안 들었으니까. 불안해. 여기는 다 알아.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스터디 하고 있다무. 그죠? 뭔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굳이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버리시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A 선생님이. 그러면 대략 뭔지 이해하시고.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치? 안 해서 불안하다? 네, 이렇게 되면 보세요. 2대 2지. 여기 두 분이 강조하셨다며. 여기 두 사람 안 했다며. 2대 2죠. 이럼 안 나올 확률? 나올 확률? 그죠? 반반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A 선생님하고 D 선생님은 다뤘는데 B 씨는 안 다뤘다. 이렇게 되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들려요? 그러니까 불안해 마시고 물어보시고, 그죠? 여기 선생님은 가르쳤는데 선생님 왜 안 합니까? 카페에 남기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궁금합니다. 하면 무조건 나다를 테니까 불안해하기 없기. 오케이?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귀 닫고 내가 하는 것만 충실히 해도 합격한다. 이때 나는 권은성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 영상이 무료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거 완강하십시오. 아마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3시간 정도 기출 해설 영상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가 대략 보일 거예요. 어떤 강사 선생님을 만나도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불합격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공부하는 방법이 맞으면 시너지가 터지고요. 스타일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그죠? 그 강사 선생님한테도 딱히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맞아야 된다. 선생님들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맞으면 이건 100% 시너지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나는 암기 중심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청킹을 못 따드립니다. 그럼 약간 안 맞지? 권은성 왜 청킹 안 따줘?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갈아타십시오. 선택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저와의 시너지. 그래서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강의하는지가 좀 와야 돼. 강의를 선택하기 전에. 그래서 요 기출 해설하는 거 한번 완강해 보시고 답은 모르고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권은성은 저런 방식으로 강의하는구나 를 좀 알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은성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왕 선택했으면 그때부터는 귀 닫고, 그죠?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직진하시고 믿고 1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왕 선택하셨으면. 아셨죠? 그 전까지는 많이 고민하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죠? 영상 찾아서 다 샘플 강의 좀 들어보시고, 선배들 얘기에는 선배들이 들어서 합격했다. 예를 들어 뭐 이렇잖아. A 학교에 여기 강사 선생님을 들었다. 합격한 선배가 있다. 근데 보세요. A 강사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있었겠지. 그죠? A 학교에. 근데 이 합격한 선배가 한 명이야. 한 명인데 A 강사를 들어야 돼. 이럴 필요는 없죠. 다 자기 선택. B 강사 선생님을 들어도 되고, C 강사 선생님을 들어도 되고, D 강사 선생님을 들어도 되고, 누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제발 선배 추천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추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 스스로 샘플 영상 무수히 많으니까 비교해보고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택하시는 순간부터는 귀 닫으셔라. 선택했으면 믿고 따라오십시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후회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카페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도 시험을 위한 권은성 스터디 강의 계획에 대한 해설 강의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22년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